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윤서진입니다. 우리는 매일 자는 동안 매우 많은 꿈을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이 기억에 남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깨어나며 기억에서 지워져 꿈을 꾸지 않았다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선명한 색상과 이미지가 남아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특히 악몽은 불필요할 정도로 강렬한 기억을 남깁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항우울제의 성분과 꿈을 조절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꿈을 꾸게 될 때 뇌는 매우 활동적인 상태가 됩니다. 깨어있는 상태의 뇌와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꿈과 현실이 구분되는 것은 자는 동안 활성화된 뇌에서의 화학적 성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뇌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활동한다는 것은 꿈을 꾸는 동안 매우 복잡한 신호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경전달 물질이 큰 역할을 합니다. 여러 신경전달 물질 중 선명한 꿈이나 악몽과 관련된 유력한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흔히 행복감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이며 신경뿐 아니라 장에서도 작용해 장-뇌축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의 양이 늘어나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수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꿈에서도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에 대한 조절은 항우울제 약의 핵심입니다. 세로토닌은 신경에서 합성됩니다. 20가지 아미노산의 재료 중 하나인 트립토판이 재료가 되어 화학 반응을 통해 5-하이드로시세로토닌이 세로토닌으로 변화합니다. 합성된 세로토닌은 신경세포 내부의 작은 주머니에 갇힌 형태로 저장됩니다. 자극 전달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세로토닌 방울은 시냅스 말단으로 이동해 방출되면 내부에 담긴 세로토닌이 이어지는 신경세포로 전달됩니다. 모든 작용이 끝나면 세로토닌은 수용체에서 분리되고 재흡수되며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재흡수에 의해서 혹은 세로토닌 합성과 분비량 자체가 적어 신경세포 간극의 세로토닌 농도가 줄어들게 되면 우울한 감정을 증폭시키고 슬픔과 피로를 강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 농도를 증가시키면 될 텐데 합성과 방출되는 양 자체를 조절하는 것은 어렵고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재흡수를 막아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자해제라 부르며 아크자를 딴 약어로 SSRI라고 합니다. SSRI는 의도대로 재흡수를 방지해 계속해서 세로토닌 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SSRI는 항우울약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플루옥세틴, 시탈로프람, S시탈로프람, 설트랄린, 플루복사민, 파록세틴, 올란자핀 등이 있습니다. SSRI만으로 모든 치료가 가능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효과가 없거나 덜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SNRI입니다. 이는 세로토닌뿐만 아니라 노르에피네프린 둘 모두 흡수를 저해합니다. 예시로는 듀로세틴, 벨라박신, 시뷰트라민 등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SSRI나 SNRI로 세로토닌이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우울증은 다소 해결될 수 있지만 세로토닌 증가는 불안감을 증가시키고 환각이나 혼돈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또한 에픽소르 복용이나 복용 중단이 만드는 부작용을 살펴본다면 감기 유사 증상과 두통, 구역질, 식은땀, 불안감과 더불어 악몽과 빈번한 꿈을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수면 상태는 몇 가지로 구별되는데 깨어있는 상태와 가장 얕은 상태로 볼 수 있는 렘수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렘수면의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과 2단계는 일반적인 수면이지만 3과 4단계는 다른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 중 꿈과 관련된 것은 바로 렘수면입니다. 수면 중 기본적인 뇌파는 소파인데 보통 사람은 하룻밤 자는 동안 수회에 걸쳐 1.5에서 2시간 간격으로 2-30분간 각성시와 같은 뇌파를 보입니다. 바로 꿈을 꾸는 상태이며 흔히 렘수면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안구 운동에 관계됩니다. 근이완이 발생해 심박과 호흡이 흐트러지며 혈압 변화가 생겨납니다. 렘수면 동안 일어나는 현상으로 절자 기억의 통합이 있습니다. 의식이 개입되지 않은 비서술적 운동의 일종으로 운동과 관련된 특정 작업을 의식 개입 없이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깊게 잠든 논 수면 중에는 서술 기억의 통합이 생겨 학습을 통해 얻은 기억을 저장한 후 의식적으로 회상하게 됩니다. 수면 중 뇌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게 됩니다. 렘 수면 중 아세틸콜린은 최고 농도로 분비됩니다. 이 아세틸콜린을 감소시킨 결과 주로 렘 수면의 급격한 감소와 영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꿈을 꾸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로토닌이 선명하고 강력한 꿈을 유발한다면 매우 비슷하게 생긴 트립토판 유도체인 멜라토닌은 어떨까요? 흔히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중요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는 멜라토닌의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어느 관점에서 멜라토닌은 악몽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흐린 음산한 날이 길어지면 멜라토닌이 증가해 나른하고 피곤하며 잠이 와 이는 악몽으로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온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 시각 이미지의 출처는 뇌의 외측실상액입니다. 자는 동안 뇌교가 외측실상 핵실상액을 활성화시키며 꿈의 이미지로 기억에 남게 되죠. SSRI 약물들은 꿈을 더 강렬하게 만듭니다. 보통 렘 수면 동안 꿈을 꾸더라도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플루옥세틴, 졸피텐 같은 약물들은 꿈을 더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요약하면 항우울제는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세로토닌 농도 증가는 꿈을 더 선명하게 만들며 아세틸콜린은 악몽을 기억하게 합니다. 따라서 항우울제는 악몽을 유발시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